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린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셀린메이라는 증시 격언이 통하지 않던 5월장이 마감됐습니다. 우리 시장 4월 초의 저점에 대비해서 19% 가까이 두 달 동안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이렇게 힘차게 달려온 만큼 오늘은 잠시 쉬어가며 6월을 대비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하면서 다음 주장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시죠. 우선 코스피는 0.84% 하락하면서 2,7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697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0.26% 빠지면서 73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어제 들어왔던 외국인과 기관, 오늘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6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던진 가운데 또 개인은 6천억 원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지수기어도 상위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와 함께 이 밸류체인에 있던 종목들의 반등이 기대가 됐었는데요. 오히려 세론 물량이 나와주면서 오늘 또 SK하이닉스는 3.5% 내림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도주인 방산과 원전, 전력 쪽은 오늘 모두 빠지는 흐름이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6% 하락 마감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5.2% 하락 마감하는 가운데 삼성물산까지 3.3% 조정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수출주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요, 이 미국 무역국제법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었는데요. 즉각 항소를 하더니 오늘은 항소법원에서 심리기간 동안 상호 관세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어제 웃었던 수출주들 오늘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완성차 업종의 기아 3.6%, 현대차까지 2.7% 내림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주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나 조선주 업종에서 오늘 뉴스가 나온 종목은 HD한국조선해양이었는데요. 오세아니아 컨테이선 두 척에 대한 건조 수주를 따냈다고 밝히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그동안 주인공 자리를 내줬었던 삼성중공업이 하반기 수주에 대한 증권가 호평과 함께 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만이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1,100억 원 물량을 던진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기어도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코 학계 모멘텀이 오전장에서는 작용을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 재료가 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코로나 확산이라던가 기술 이전 모멘텀이 붙은 소테마들 위주로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쪽에 알테오젠 1.2% 내림세 보였고 펩트로는 2.8%, 기술 이전 모멘텀 붙어준 ABL바이오는 2.9% 상승 마감한 가운데 또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사모펀드에서 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9% 넘는 강한 상승 탄력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엔터주입니다. 오늘 조정이 나왔죠. SM은 어제 중국 텐센트 뮤직과 함께 전략적 협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급등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6%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부각됐었던 통신 장비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책 모멘텀을 받아갔던 게 지주사 쪽, 증권사 쪽이었다면 오늘은 통신 장비 쪽이었죠. 유력 대선 후보들이 2030년까지 6G 상용화에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줬고요. KMW가 상한가 찍으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함께 부의 지도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잡아야 할 투자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혼자서 계획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 투자 우선 플랜 코너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오늘의 마스터 종목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니까 꼭 생방송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과 종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자유롭게 저희 팍스통신망 내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QR코드 스캔하셔서 통신망 들어오시면 이따가 발표드릴 마스터 종목과 함께 히든 종목, 그리고 앞으로의 다양한 기법 강의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시간 내에만 유효한 링크니까요. 꼭 시간 내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금요일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빅스 마스터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 할 빅스 마스터입니다. 최근에 증시를 보면요. 장대 양봉을 연속으로 2번씩 그려주다가 살짝 삐뚤어졌는데 사실상 결국에는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막상 우리 계좌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가질 않아요. 제가 어제 팍스통신망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드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다수 분들이 다 끄덕끄덕이시면서 공감을 표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사실 알아야지만 이 시장이 올라갈 때도 우리가 같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상위 1% 투자자들은 그 방식을 이미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인지는 제가 이따가 방송 내내 계속 언급을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다음 주만큼은 여러분들도 상위 1% 투자자만큼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이 다음 주장 대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스마스터님과 왜 함께 하셔야 하는지, 저희 통신망 왜 입장하셔서 함께 하셔야 하는지 또 설명드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기존의 마스터 종목들, 히든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빅스마스터님의 공략주들 한번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에 정말 열의를 해주셔서 정말 점검표 한 장에 다 담기지가 않아요. 이 두 장으로 또 준비를 해드렸는데 일단 수요일 방송을 함께 해주셨는데 또 오늘 방송 전까지 3가지 종목 챙겨와 주셨습니다. 5월 30일 오늘 당일이죠. 애경케미칼과 대보마그네틱 챙겨와 주셨고 모두 두 자릿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18.2%, 대보마그네틱은 26.9%, 거의 27%의 수익률 실현시켜 주셨고요. 그 아래에 어제죠. 5월 29일 메가터치 제시해 주셨고요. 8% 넘는 수익률이 나와줬습니다. 종목들이 너무 많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면 G2파워 5월 27일 13.97%, 현대임수와 PI 이번 주 초죠. 5월 26일 제시를 해주셨는데 모두 15.3%, 27.3% 정말 숫자들이 계속해서 높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종목들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까지, 수익률까지 너무 잘 나와주고 있는 점검표죠. 여러분이 오늘 통신망 들어오시면 다음 주장에서 이런 숫자를 한번 내 계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제공해 주신 종목들 어떻게 전략 잡으셨는지 여쭤봐야겠죠. 자, 이 종목들 사실 2차 전지 업종 최근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종목 전략 잡으셨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방송을 출연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 물론 조방원 테마 분명히 눌리기도 했었고 잡을 타이밍이기도 했었지만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강한 수급이 들어온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또 한 번의 상승을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한번 챙겨보자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2차 전지 관련돼서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화면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던 것은 메가터치라는 종목입니다. 5월 28일 생방송에서 제가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면 화면상에서 2차전지라는 타이틀이 보이실 거고 그 아래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 잔치집이라고 제가 그때 키워드를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내가 공략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잡을 종목 바로 이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차트입니다. 누가 봐도 이 종목은 그냥 못 먹어도 고를 외칠 만큼 사실상 한 번 이상은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었어요. 근데도 그때 당시에 뭐 입장을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수익을 챙기지 못했겠죠. 자, 근데 이 메가터치 이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날은 이 양봉 이후에 다음 날이었어요. 사실 이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면서 나왔던 캔들은 이 장대 양봉이었거든요. 근데 이 장대 양봉 사실상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눌림목을 공략해라. 눌림목을 공략해라. 완전하게 눌렸을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항상 표현을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매매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하게 눌리지 않아도 특별한 지지 구간만 파악을 할 줄만 안다면 그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팍스통신망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이날 바로 수익 진입 이 전략을 드렸었고요. 바로 그 당일날 수익이 난 건 아니에요. 그 당일날 어느 정도 조금 수익 구간까지 올라가긴 했었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바로 다음 날이죠.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분봉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자 분봉상으로는 이제 이날이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이고 이날이 여러분들께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날이에요.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쭉 횡보만 하다가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는 조금 눌리기도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자 시가를 회복해주고 다시 꾹쭉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사실상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최대 고점까지의 상승률은 무려 8%가 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에이 이틀 동안 8%밖에 못 먹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8% 이상이라도 드신 분들이 몇 분이나 드실지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해요. 자, 만약에 내가 수익을 못 봤더라면 저와 함께 했을 경우에 이 수익을 여러분들도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이번 주는 사실 저는 수, 목, 금, 상거래일을 전부 다 2차 전지와 함께 보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방원 테마 물론 좋아요. 조방원 테마 물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지고 있다가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의 수급은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반도체와 2차 전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2차 전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지금의 시장의 포인트는 수급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한정적인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유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의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몰리는 테마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에 그 포인트가 몰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뒤에는 이제 두 가지 종목을 볼 건데 대부 마그네틱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일봉으로 보면 장대 양봉입니다. 근데 아래에 까만색 화살표가 있죠. 자, 이 화살표 무슨 의미겠어요?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려줄 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웃긴 건요. 이 장대 양봉에서도 저희는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기 직전 거의 초반에 들어갔어요. 양봉이 이제 막 만들어질 때 들어갔습니다.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봉으로 보자면 자, 제가 방금 그랬죠. 양봉이 만들어지기 딱 직전이거나 딱 만들어졌을 때 들어갔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시가 살짝 이탈했다가 시가가 회복했을 때 들어갔어요. 근데 이 구간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거의 10분 뒤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보면 이때 당시에 급등량만 하더라도요. 대략 15%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때 당시에 보면 우리가 15% 이상의 1차적인 수익 10%를 챙겼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디까지 최종 목표를 두면 좋겠다라는 게 딱 보였던 게 20%였습니다. 단타로 공략을 했지만 하루 만에 20%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일봉 차트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지금의 시장의 수급은 어디로 가고 있다? 2차 전지로 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다양한 테마, 뭐 LFP도 있고 소재, 부품, 장비 등등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건데 그 안에서 가장 핫한 세부 테마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수요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을 때 그중에서 상한가도 들어가고 전반적인 테마 자체가 강세를 보였던 테마가 유일했던 게 나트륨 배터리였어요. 자,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봉 차트를 본다면 수요일 날 차트 어떻게 돼 있어요?
얘만 상한가를 들어가 있었어요. 2차 전지 테마 안에서도 얘가 거의 유일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눌림목으로 파란색 음봉이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음봉이 이탈되지 않는 구간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탈되지 않는 구간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가를 회복해 주는 것을 기다렸어요. 자, 시가 회복해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기서 지지 구간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단타 기회를 잡았고 단타 기회상 어떻게 됐어요? 1차 10%를 챙겼고요. 2차 매도를 정확하게 어디서 했냐? 사실상 22,600원까지의 고점은 만들었지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2차 매도는 21,400원에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21,400원이었냐면 오늘의 기준 VI 시점은 21,450원이었었어요. 2차 VI 기준으로. 자, 그리고 일봉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때 당시에 지금 21,000 이거는 애경케미칼의 차트고요. 뒤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자, 일봉상의 차트로 본다면 이때 당시 그 직전 고점이 있죠. 이때 당시 직전 고점이 21,500원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선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저항대 두 개가 생겨났습니다. VI라는 저항대 그리고 직전 고점이라는 저항대. 자, 그 두 개의 돌파 구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단타 시점으로 본다면 20%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2차 라인에서 수익을 또 챙겨왔습니다. 이만큼 이 차트의 분석, 기술적 분석과 재료의 분석 그리고 테마의 분석까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20%의 수익을 또 챙겨올 수가 있었어요. 자, 제가 오늘 2차 전지만 공략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아직 한 종목이 더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오늘 맨 첫 번째로 나트륨 배터리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은 나인테크라는 종목이었거든요. 나인테크가 슬슬 반응이 오길래 자, 그 뒤에 후발주로 오를 수 있는 대부 마그네틱과 애경케미칼을 픽을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애경케미칼은 어떻게 보면 이 대부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다면 애경케미칼은 조금 더 쉽게 공략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종목의 차트는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수익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경케미칼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점, 같은 분석을 하고 같은 전략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아쉽게도 대부 마그네틱이 지금 현재로서는 나트륨 배터리에선 대장주예요.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모두 다 대부 마그네틱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입했던 시점 이후로 대략 30분 동안 19%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들은 못 본 수익 저는 봤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다면 같이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위에 있는 QR코드 찍으시고요. 박스통신망으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고 자, 오랜 시간을 좀 같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대략 30분 정도 함께 하셔야 되는데 힌트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에 종목을 드릴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증시에서 제일 많이 오른 테마에서의 후발주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통신장비와 우주항공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요.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몇 번을 들어가도 들어갈 때마다 수익을 봤어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수익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오신다면 그만큼 수익 볼 확률이 높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이 종목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저희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공을 해주시거나 팍스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께만 단독으로 좀 제공을 해드렸던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메가터치 종목을 봤는데 정말 빅스마스터님 마이더스 터치가라고 할 정도로 손을 대면 금으로 바뀌는 수익으로 나오는 모습 여러분 확인해보고 계십니다. 정말 종목들과 수익률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난주에만 해도 8개 종목을 공략해주셔서 제가 와 정말 열일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세어보니까 또 8개 종목이더라고요. 이번 주에만 또 8개 종목 모두 두 자릿수 수익 실현시켜주신 빅스 마스터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는 종목들 저희가 다음 주 장에서도 함께 잡아드리면서 장에 대비하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통신망 들어오셔서 다음 주 장을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빅스마스터님이 오늘의 마스터 종목까지 힌트를 함께 제공을 해주셨죠.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됐었던 종목, 강하게 부각됐었던 섹터에서 또 통신 장비, 우주항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종목으로 하나 챙겨와 주셨습니다. 특히나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게 들어갈 때마다 수익을 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들어간다면 수익을 확실히 챙겨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종목으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또 오늘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종목명 공개해드리기 이전에 통신망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화면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통신망 들어오시면 오늘의 마스터 종목, 히든 종목 두 가지는 확실히 챙겨가시고요. 이후에 장중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기법까지 함께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놓치지 말고 금요일 장이잖아요. 다음 주장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률 리뷰부터 해봤고요. 다음 부회지도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될 투자의 흐름을 또 세 가지 키워드로 챙겨와 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텔레파시입니다. 사실 마스터님의 텔레파시를 제가 받았거든요. 다음 주에도 8개 나온다, 종목. 전 아직 텔레파시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전 받았는데 자, 어떻게 지금 된 제가 일이죠? 보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주세요. 받으셨나요? 오늘 텔레파시 관련된 종목을 하나 챙겨주시겠다. 이런 텔레파시를 보내주셨나요? 아, 제가 지금 텔레파시를 보내는데 네. 전혀 지금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아직 텔레파시의 기술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서. 네. 자, 텔레파시가 부족하면 뭘로 해야 돼요?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야죠. 네. 통신의 기술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텔레파시를 통해서 통신 이 테마에 대한 이슈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통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무의식적으로 텔레파시 테마라고 할 뻔했는데, 자, 정부에서 스페이스 X와 원앱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공급을 승인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주항공과 통신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나 이제 통신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몇 가지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또 가고 10% 이상의 강세를 보이던 만큼 굉장히 오늘 사실상 지수 상승률의 기여도를 가장 높게 한 테마가 통신 관련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국내 통신사와 협정 체결을 한 이후에 적에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아시겠지만 저는 이 위성통신 관련주들 되게 기대를 좀 많이 하고도 있었고 언제쯤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모양이네요. 자, 여기 추가적으로 위성통신과 더불어서 5G 여러분들 지금 아마 뭐 5G 많이들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5G를 넘어서 6G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뭐 물론 6G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테마이기는 하지만 그 6G가 이제 2030년에 상용화가 될 예정이에요. 지금 근데 웃긴 건 아직도 촌에 가면요 5G도 아직 제대로 터지지 않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실 촌놈이라서 촌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직도 5G가 안 됩니다. 아직도 LTE를 쓰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제 아직 상용화가 안 됐는데 5G를 넘어서 6G까지 상용화가 된다니 조금 나름 놀랄 뿐입니다. 자, AI 통신 주도권을 확보하는 건데 자, 이 중요한 건 어디서 확보하냐? 우리나라 안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어요. 그 이슈들 안에서 이 기술이 개발될지는 정말로 사실상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이 기술로 인한 기대감만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오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관련주들 뭐 간단하게 보면 이래요. 뭐 오늘 대표적인 상한가를 간 종목은 KNW와 A스테크 같은 경우인데 이 두 개의 종목은 뭐 바로 거의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뭐 매매할 틈이 거의 없었고 그 뒤에 있는 종목들 저는 이 안에서도 사실 볼만한 종목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안에서도 뭐 중요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겠죠. 자, 이 뒷페이지를 또 보면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마스터 종목의 내용입니다. 자, 아까 제가 오늘 이슈를 다루게 되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얘기를 했잖아요. 자, 적에도 위성통신, 이거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위성통신이지만 우주에서 진행되는 적에도 위성통신이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는 6G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5G를 넘어서 6G,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의 이 속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나온다? 우주항공과 통신장비가 나온다.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을 공략하시는 게 사실상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방법이에요. 자, 그 기업 바로 어디냐면요. 자, 10분 뒤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10분 뒤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이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앞서 리뷰를 해봤습니다만 뭐 KMW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죠. 일단 뉴스가 국내에서도 있었고 또 해외에서도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터님이 언급해주셨던 이 원웹 국내 서비스 개시에 과기정통부가 허가 승인을 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2030년까지 6G 상용화를 이뤄내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발언을 하나 했죠. 이 새로운 주파수 경매에 나서면서 이런 경우에 미국 시장이 열린다면 자연스레 수혜가 기대된다는 내용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이 통신 장비 쪽에 좀 재료가 많이 나와준 상태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 통신 장비 쪽에서도 어떤 섹터를 정확히 노려봐야 할지 간단하게 언급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우주항공 쪽과 함께 묶어서 적외도 위성통신 쪽을 한번 노려봐야겠다라고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업은 바로 어딘지는 조금 있다가 저희가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통신망에 계신 분들께만 단독으로 또 실시간으로 바로 종목명 그대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그 시간 전에 여러분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성통신 쪽, 이 통신 장비 쪽 궁금하신 분들 통신망 들어오셔서 대기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체크를 해봤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키워드 중요했던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돌다리란 키워드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맞아요. 근데 네. 사실 제가 돌다리를 딱 키워드를 정하면서 네. 이거 한번 전에 했던 키워드 같은 저도 생각이 나요. 그쵸. 한번 네. 했었죠. 자, 그래서 돌다리. 사실 유명한 속담이잖아요. 맞아요. 두들겨보고 건너자 돌다리도 아무리 튼튼해도. 자, 왜 이 돌다리라는 키워드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코로나19 테마가 급격하게 떠올랐던 거 아시나요? 사실 코로나 테마는 제약 테마의 일부로서 이 사실상 비주류 테마에 좀 습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나 조금씩 뛰어오르던 이 테마들이거든요. 근데 코로나19 같은 테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엔데믹이 끝난 지 몇 년 안 됐는데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냥 엔데믹만 됐을 뿐이지 코로나19는 사실상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감기처럼 그냥 돼버렸잖아요. 자, 근데 그 코로나19가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몇 년 사이에도 꾸준하게 주기별로 한 번씩 뛰어오르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간이 대체적으로 어느 구간이냐면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틈에 강하게 올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물론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번에 코로나19 테마가 갑작스럽게 부상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를 잘 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그때 어떤 시장이었어요? 시장이 살짝 눌리던 날이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날 코로나19 다시 한번 떠올랐고요. 자, 이때 당시 제가 한번 코로나19 테마는 먼저 그때 당시에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시장 조정 나올 때 단골 손님 같은 테마는 바로 코로나19라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이슈가 나왔지만 전국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당부, 대만은 코로나 재유행 같은 경우 비상이 걸렸다. 하루 15,000명 이상이 접종을 하고 있다. 현재 같은 경우는 확산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달 말 기준으로 환자가 20만 명 이상으로 될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코로나 테마가 움직이려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조건으로 좀 만들어져 있어야지 좀 부각이 돼야 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선반영이 빠릅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의 조정의 빌미를 삼아서 오르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교육도 짧게나마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 표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코로나19 테마가 떠오를 때 이 세 가지 표만 기억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시장 조정 나올 때 코로나19 테마가 떠오른다면 먼저 오르는 것은 어디다? 진단키트다. 자, 진단키트 이후에는 또 뭐가 올라요? 여러분들 이 순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행동하는 순서들이에요. 여러분들 감염됐다라고 대충 뭐가 딱 감이 왔어요. 그럼 뭐부터 해요? 진단키트, 검사부터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먼저 움직이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그럼 뭐부터 해요? 자, 일단 병원 가서 치료하잖아요.
자, 그럼 당연히 뭐부터 해요? 자,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진단키트하고 확정이 됐으면 그냥 바로 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든가 가서 마스크 구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마스크로 갔다가 치료제 그리고 백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며칠 동안 계속 진단키트만 먼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 진단키트 너무 많이 오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살짝 쉬어주게 되면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니까 결국엔 어디로 갔어요? 수급들이 치료제 관련주로 이동을 했어요.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국 BNC랑 샤페론 이 두 개의 종목이 굉장히 강한 수급이 좀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BNC 같은 경우는요. 딱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이 100억 마스터 플랜에서 히든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그때 당시에 언제를 소개시켜드렸었냐? 4월 24일 날 비만 치료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종목을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 종목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도 있고 다양한 치료제 개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무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제약주의 특성, 우리가 재무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두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가 없어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게 바로 4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팍스통신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다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자, 그 종목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던 라인이 바로 이때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이때 당시 돌아가서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이 종목 공략하실래요? 하면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웃긴 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 이제 관심 가져보실래요? 하면은 대부분 다 언제 공략하면 되냐고 물어보세요. 자, 우리는 항상 좋은 종목들은 뒤로 하고 먼저 올라간 종목들을 공략하게 되는데 자, 그 습관을 조금 반대로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발주도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어떤 종목이냐면 이 종목입니다. 30%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는 이 후발주 어떤 종목인지 자, 간단하게 차트를 보자면 바닥 찍고 올라가요. 자, 근데 그냥 올라가요? 수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요. 그렇다라는 건 추세가 변곡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코로나19의 재료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재료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떤 종목인지 더 듣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자, 이 종목 하단 QR코드를 찍고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전략과 종목명 설명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빅스마스터님의 선견지명은 어디까지인지 또 한 달 전에 잡아주신 한국 BNC가 오늘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한 달 사이에 30%의 수익률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주로 이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조정 시에는 또 나오는 패턴이다 보니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또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 오늘 시장의 수급은 치료제 쪽으로 옮겨간 모습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한국 BNC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간 거고요. 이제 또 여러분이 이 한국 BNC 후발주 30%의 상승이 나와줄 종목 지금 한창 다 올라버려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말고요. 다들 눈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주목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올라줄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 또 함께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모두 다음 주 장에서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수익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꼭 들어오셔서 기회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체크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부회지도 마지막 키워드는요. 옥석입니다. 직관적인 것 같아요. 내가 네. 어떤 업종에서 옥석 가리기 제대로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좀 직관적인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는 조방원 테마잖아요. 조선, 방산, 원자력이 가장 뜨거운데 아마 투자자들 대부분이 자기 포트에 조방원 테마에 있는 종목들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조방원 테마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이제 좀 떨어지니까 매수의 기회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아시겠지만 조방원 테마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 않아요. 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왜 떨어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상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가는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파는 사람이 있다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정도 많이 사놨으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이걸 팔고 싶잖아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먼저 파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는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게 되고,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눌림목이 만들어지면 가격이 나름 저렴해졌으니까 다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차트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오늘도 또 한 번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원자력 확대 위해서 방사선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추진하겠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걱정 아닌 걱정 모두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호를 할 부분이겠지만 다른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만약 그런 거거든요. 운전면허를 조금 더 시험을 또 엄격하게 봐서 난이도를 높여서 운전에 대한 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보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운전면허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네요. 이제 조금 난이도를 낮춰볼까요? 라고 하게 된다면 업계 측면에서 어때요? 차도 많이 팔 수 있고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저거 운전면허 마음대로 막 주면 쉽게 막 주면 또 사고 낼 거 아니냐. 자,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사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전반적으로 우리는 기대감만 살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옥석 가리기라는 것을 제가 왜 가지고 왔냐? 이것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의 기대감으로 작용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사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세가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삼성과 두산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 되겠죠. 자, 연일 퐁당퐁당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내리는 폭이 더 큰 원자력 테마 중에서 오르내림에 녹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지친 투자자들. 자, 여기서 이제 진짜로 잡아야 할 종목은 뭐냐? 핵심 재료를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SMR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수주 이력도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는 기업이 주가를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완전 핵심 후발주 제가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 사실상 SMR 관련주지만 지금까지 크게 상승을 보이진 않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재무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상 지금 본전치기 종목,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본전치기 종목을 며칠 나오면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본전치기 종목들은 배신을 하지 않았어요. 떨어졌다가도 반드시 올라가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본전치기 종목들이었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그냥 제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다. 자, 아직 덜 올라간 만큼 올라갈 길이 많은 이 종목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종목 어디서 받아볼 수 있다? 카메라로 지금 이 아래에 QR코드 있잖아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박스통신에 입장하시면 이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원전주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연일 퐁당퐁당 좀 투자자분들은 힘드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급 자체는 굉장히 강하고 국내외 모멘텀이 전부 다 살아있는 쪽이다 보니까 이 원전주 여러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 그중에서도 진짜로 우리가 잡아야 할 종목 원전 핵심 후발주를 하나 챙겨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부회지도 3가지 키워드 모두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또 저희 키워드마다 종목을 챙겨와 주시다 보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바로 마스터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마스터 키워드는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디죠? 텔레파시 테마에서 준비했습니다. 텔레파시에서 준비하셨고 바로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우주와 항공과 통신 장비 모두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요.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 쪽에서는 우주항공 쪽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개발 생산하는 위성통신 단말기의 수요처는 대부분 해외 시장에서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해외 시장 기술 기업 쪽에서 많이 찾고 있는 재료를 팔고 있는 게 바로 한국 국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비롯해서 6G 위성통신, 천리안 위성 등 굵직한 프로젝트까지 이미 수주한 기업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봤어요? 6G도 봤는데 위성통신도 봤어요. 자, 근데 이 기업은 6G 위성통신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딱 집중된 참고로 이제 아까 말한 옥석 가리기가 이 종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재료를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 이미 수주를 한 2억까지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 차트를 이제 볼게요. 우리가 아까 봤던 여러분들이 오늘 봤던 통신장비, 우주항공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지만 집중적인 재료를 가진 이 기업의 주가는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자, 사실상 이미 이 안에 있는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못한 시점인데, 자, 다행히도 오늘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뭐가 나왔어요? 그 전에 있는 매물들을 흡수해주는 매집봉이 나타났어요. 매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뒤에 올라가는 흐름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없어도 우리 몰래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띄면 어디서 나타나요? 2만 원에서 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그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12,000원에 잡을 수 있는데 2만 원에 잡으면 손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옥석 가리기에 티가 날 종목인데요. 자, 주봉 차트로만 보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무슨 차트예요? 자, 지금 우측에서도 우하향으로 고점이 내려가고 있고, 자, 티는 안 나지만 사실상 저점에서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우측 수렴형 차트라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수렴형 차트들은 대부분 우측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바닥에 있는 현재 지금 잡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2만 원에 잡아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지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QR코드 찍으시고요. 바로 확승시망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카운트다운 이후에 바로 종목명 통신망 내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어서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마스터 종목 저희가 크게 많이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빅스마스터님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고 그때마다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한번 믿고 가보자 하신다면 확실히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G 그리고 위성통신 두 가지 재료를 모두 갖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종목입니다. 이 위성통신 단말기, 위성통신 전문 기업이죠. 위성통신 단말기를 개발 제조하고 있는데 굵직한 프로젝트 다 수주했고 수요처도 대부분 해외 시작입니다. 특히나 기술력 바탕으로요, 이제 글로벌 위성망, 원웹 같은 이 위성망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또 거래량과 함께 매집봉이 출현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다. 지금 차트가 다소 매력적이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죠. 다 올라버린 종목을 공략하면 그건 손해보는 겁니다. 지금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들어가시고 언제가 됐든 엄청난 수익률로 실현시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오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마스터님이 제공해주시는 종목들 굉장히 잘 갑니다. 수익률 확인해보셨고 모두 두 자릿수로 종목도 정말 다양하고 많이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마스터 종목명 조금 전에 저희 통신망에서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 종목으로 또 한 번 수익률 내시는 분들 또 다음 주 저희 방송에서 수익률 리뷰하면서 함께 또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성통신 그리고 6G 모멘텀 모두 가진 이 종목까지 여러분 받아가셨고요. 자, 다음으로는 오늘 또 일정 매매 기법 강의를 하나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또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 장을 어떻게 좀 대비를 해봐야 할지, 좀 똘똘하게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까지 함께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하고 함께하는 것이 꼭 있죠. 어떤 거냐면 다음 주 증시에 대체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 미리 예습해서 관련주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 주는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도 있고 보면 국내 증시 휴장하는 날이 별도로 또 한 번 있어요. 현충일이죠. 자, 6월 3일, 6월 6일 약 이틀간의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3거래일 동안은 대체 증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자, 월요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양치기 소년 같아요. 뭐 맨날 휴전하겠다 안 하겠다 휴전하겠다 해놓고 뒤에 가면 또 이미 공격하고 있고 자 그러느라 굉장히 바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휴전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직접적으로 휴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어지게 된다면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대만에 초청해 이 LNG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미 조금 흐지부지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련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체크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아래 화요일에 휴장이기는 하지만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일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일주일에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일정이 2개나 있네요. 그만큼 관련주들의 흐름 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목금 전반적으로 이 기업들의 일정보다는 매크로 이벤트들에 대한 내용들에 굉장히 많은데 뭐 연준 베이지북 공개라든지 ADP 취업자 변동지수, 뭐 BJP 제조업 지수나 무역수지 같은 이런 매크로 이벤트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증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나왔는지 예상치보다 뭐 상회를 했는지 하회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증시의 분위기가 또 한번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대표적인 일정은 어떤 거를 살펴보면 될까? 사실상 저는 다음 주 이틀을 쉬기 때문에 일정들이 사실 크게 부각이 될까도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아보자면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예요. 왜냐? 오늘도 이미 관련주들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자, 일정을 보면 정부 알래스카 가스전을 직접 찾는다. 알래스카 LNG에도 참석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자,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확인하겠다라는 취지예요.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끼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자꾸 관세를 무기로 야, 너 이거 관세 줄여줄 테니까 이거 참여해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명분상으로는 이제 어떻게든 참여를 해서 조금 관세도 좀 낮춰보고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이득도 좀 챙겨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바쁜 시점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도 보면 뭐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대통령 선거날 6월 3일 날 진행을 하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미국도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를 두고 또. 자, 여기에 대한 정부가 한미 관세에 미치는 영향들을 공유해서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는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자체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최신 에너지 기술과 함께 LNG 개발 등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집중적으로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뭐 다양한 테마들이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테마, 대장 테마로 꼽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스관, 즉 철강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차트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자, 그 전에 이걸 좀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팍스 경제 TV에서 한때 별명이 있었어요. 무슨 별명이었냐? 철강아. 철강주 그때 당시 첫 번째 LNG 알래스카가 부각이 됐을 때 철강주에 손만 대면 수익을 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넥스틸 같은 경우는 대략 7일, 일주일 보유해가지고 80% 가까운 수익을 챙겼고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 2월 4일 날 이거는 조금 오래 걸리긴 했어요. 한 달 가까이 보유를 했다 어떻게 됐어요? 6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외로도 잡으면 잡을수록 계속 수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강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넥스틸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타점이고요. 자,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공략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기회가 되면 공략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뒤에 하이스틸 제가 여러분들께 2라인 해드렸어요. 미리 선침해 관점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슈 관련해서 최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두 번째, 자,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다? 진짜 저평가 기업입니다. 자, 이거 이미 한번 일전에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자, 눌림목 받고 일어나서 상승할 차트.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저평가에 딱 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왜 저평가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오늘 6월 첫 주 일정 정리와 함께 히든 종목까지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이 종목명은 저희가 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께 바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까지 함께 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서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철강왕 빅스틸 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